네,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,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장은 우리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? 자, 먼저 전력기기, 전선, 체크리스트 첫 번째 아이템으로 꼽아봤습니다. 어제 다시금 튀어 올라가더라고요. 우리 6월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먼저 이 대표님과 이야기 네. 나눠볼게요. 5월까지는 그렇게 잘 나갔다가 6월 들어서 탄력이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어제 한전의 인리, 송전망 구축 사업 한 41조 원 규모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관련주들 상한가로 직행이 됐더라고요. 네.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될까요? 일단 뭐 그거가 트리거는 이제 뭐 작은 종목들은 트리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전에 납품한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뭐 재룡전기 쪽이 한전 납품 물량이 한 30% 네. 정도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라든지 송배전 관련 종목들을 다 좋은 흐름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.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올라갔거든요. 사실은 그 뉴스 나오기 전에 목표가가 38만 원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BNK 쪽에서 이제 강하게 얘기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. 여전히 추세가 좋다 뭐 이런 거고. 다 아는 내용이긴 하죠. 예, 수주 잔고가 뭐 6조 5천억까지 이제 늘어났다. 1분기에만 1조 9천억 수주했다. 뭐 이런 얘기인데 2분기도 그래서 예상보다 뭐 전년 대비하면 뭐 122%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일렉트릭이 그럼 주가가 저기 제일 쌀 때 보면 한 4천 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옛날에. 네. 예, 지금 근데 28만 원인데 오. 또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. 차트만 보면 되게 해석이 안 되는데 실적을 보면 해석이 됩니다. 사실은. 예전에 적자였고요. 네. 심지어 21년도에는 100억도 못 벌었습니다. 그러던 회사가 지금 올해 5천억 이상을 벌겠다라고 지금 5천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 사실은 밸류에이션 계산해 보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 올해 실적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PR이 23배, 24배 정도 되는데 네. 2년 뒤를 또 땡겨 오면 한 16배까지 떨어집니다. 그러면 마진율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영업이익률도 중요한데 15에서 한 16% 정도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적어도 20배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겠구나. 그럼 주가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.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새로운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생각보다 완만하게 상승을 우상향할 수 있다. 근데 왜 현대일렉만 얘기하냐? 난 LS 갖고 있고 뭐 다른 거 갖고 있는데 네. 이게 대장입니다. 지난번에도 물려도 대장에 네, 물리자. 대장입니다. 왜 그러냐면 발전소에서부터 집, 가정이나 공장까지 이 전기가 지나가는 모든 유통 경로를 에 들어가는 기기를 다 만드는 데는 현대일렉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조선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도 또 지금 예.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이 기준점이 되고 나머지들은 쫓아가는 형태. 그럼 현대일렉이 나빠지면 다른 종목들도 다 나빠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이 업계에서 삼성전자 역할, 지금 SK하이닉스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저는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좀 작은 종목들은 어제 막 상한가 간 종목들 있잖아요. 예. 재룡전기 뭐 이런. 그런 종목들은 또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그때는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금액이 커지면 조금씩 좀 파는 익절을 하는 형태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이 변함이 없으십니다. 차트가 실적에 수렴한다. 요 관점에서 더 간다라고 좀 풀어주셨는데 그럼 들고 있지 않으면 사도 되겠어요? 그렇죠. 사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꼭 올라가면 사려고 네. 하니까 그런 거죠. 매수 시그널인가 해서. 이틀 내리 빠졌을 때 왜 예. 빠졌냐면 그때 생각해 보면 그 대왕고래 때문에 빠졌죠. 대왕고래. 예, 팔고 대왕고래 빨리 가야 되니까. 수급이 그쪽으로 쏠렸다 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틀 동안 음봉을 맞았는데 그런 시기가 사실은 여기는 오히려 한 25만 원 밑을 일시적으로 하회한다든지 하면 기회가 왔구나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. 지금이 기회다로 좀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. 비중 조절은 필수일 것 같고요. 우리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어제 특히나 LS 머티리얼즈죠. 어제 업종 내에서 가장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SOFC 그 이야기가 나와주면서부터 좀
좀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SOFC 뭐 기대는 많이 하고 있죠. 뭐 연료전지 관련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뭐 수소 연료전지 뭐 연구가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제 될지는 아직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. 물론 SOFC라는 게 이제 발전 효율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소 연료전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고온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작상의 어려움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급이 계속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SOFC에서 그럼 과연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보면 SOFC 관련돼서 이게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SOFC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뭐 케이스 중요하긴 하지만 SOFC 관련된 핵심 기술을 뭐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승 뭐 SOFC에 대해서 부각이 된다.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크게 매출 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 이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12일이죠. 내일이죠. 이게 그 상장한 지 6개월이 됩니다. 6개월이 되면서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한 300만 주. 가 지금 또 390만 주죠. 394만 주 정도가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전체 물량의 한 7% 정도가 이제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오버행에 대한 그런 이슈가 이제 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뭐 오버행 이슈가 끝나는 뭐 내일 이후서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보실 때 실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일단 1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는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전년 대비 한 54% 정도 감소한 12억을 기록을 했는데요. 일단 지금 뭐 LS 머티리얼즈가 뭐 대용량 이제 캐퍼시터와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케이스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쪽이 그렇게 그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이 나오는 그런 상황 이후에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너무 급하게 눈여겨볼 필요는 없다. 이 관점으로 말씀 주셨는데 내일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합니다. 그 이후에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그럼 임 대표님 현 시점에서 전력기기, 전선주까지 포함해서 담을 수 있다면 포트에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까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 LS. LS. 네,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뭐 일단 뭐 지금 전력기기 관련돼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제 LS 그룹 같은 경우도 전선하고 전력 설비 관련된 이제 일괄적인 이제 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LS는 LS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전력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가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이제 그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제 지주사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비상장사로 있는 뭐 LS 전선이나 뭐 LS 엠트론, 그다음에 LS MMN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만큼 또 관련된 이제 수주 물량도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에 지금 상장사인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가온, 뭐 LS 에코에너지 같은 그런 기업들 자체도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지주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 평가가 좀 박하게 지금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PBR이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1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기업 밸류업 관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대적인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임 대표님의 탑픽으로 LS 받았고요. 이 대표님의 탑픽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겠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뭐 울산이랑 엘라바마 공장 더 짓고 있는데 캐파 한 20%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.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발전소에서 이게 저희 가정까지 올 때, 공장까지 올 때 과정에 그러면 전체를 다 한다 그랬는데 어디가 비싼 부품일까요? 어디가 비싼 부품이요? 처음에 발전을 해서 송전을 할 때가 제일 전압을 높여주죠. 고압 전선을 고압으로 보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승합을 시키는 기기가 훨씬 더 고가입니다. 그쪽을 유일하게 하는 데는 현대일렉밖에 없다 우리나라에. 나머지는 다 밑단입니다. 초고압 변압기. 그래서 변전소나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데가 현대일렉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이쪽이다. 그럼 왜 지금 갑자기
이런 쪽이 부각을 받냐 옛날에는 없다가 그것도 아셔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변압기의 사용 용량, 그러니까 사용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.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초고압 변압기의 수주 잔고도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탑픽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가져가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속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WWDC가 공개가 됐는데 한 방이 없다라는 평가 나와주고 있죠. 이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. 오늘 실망 매물 출회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실망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. 일단 그 애플이 그동안은 좀 베일에 쌓여서 발표를 안 하면 뭔가 조금 예.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디서포인트죠. 예, 실망을 줬습니다. 아, 근데 예. 기대는 이렇게 키워놓고 이러기 있기에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여전히 뭐 애플바디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. 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. 근데 삼성이 그 차라리 통번역 기능을 집어넣은 게 훨씬 더 저는 전략적으로 잘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시리의 업그레이드 그닥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관련돼서 그럼 앞으로 애플이 실망을 줬기 때문에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플이 이런 계획들이 나올 건데 그걸 오히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예. 클라우드 AI 투자 확대 아마 이쪽을 애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좀 실망 매물 출회 어느 정도 염려를 하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.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? 역시나 오늘 좀 실망 매물 출회 예상하세요? 일단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일단 뭐 AI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시제품으로 이제 공개만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이제 편리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오픈AI의 GPT 이제 4.5가 이제 지금 시리에 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리에 대한 업그레이드 기능이 상당히 좀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애플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물건이 좀 나와 봐야 네. 뭐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께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 이야기. 임 대표님 어떤 종목 그럼 괜찮나요? 네,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폰 관련된 판매가 좀 그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. 뭐 줄진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BH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BH. 네, 뭐 일단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히 최근에 이제 애플이 이제 중국 판매가 조금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품 관련주들은 뭐 큰 폭보다는 아마 수익률을 좀 짧게 예. 가서 운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임 대표님은 BH 말씀 주셨고 이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에요? 제가 종목을 엉뚱한 이스페타시스 갖고 왔는데 이스페타시스가 왜 엉뚱하지 않냐면 클라우드 AI의 예. 기판을 납품하는 회사죠. 지금 5만 원 넘겼죠? 48,000원대입니다. 48,000원. 예. 여전히 이제 5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. 클라우드 AI 투자 결국에는 이제 확대를 계속 하겠죠. 이제 애플은 워낙 이제 잘 하고 있는 회사니까. 그렇게 되면 이스페타시스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애플의 수혜주 너무 뻔했는데 새로운 게 등장했다.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스페타시스까지 받아보면서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. 위즈웨브 이건희 대표,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